안녕하세요. 재건축 예언가입니다. 오늘의 재건축 사업성 리뷰 아파트는 여러 명의 구독자분들께서 요청해주신 분당 정자동 한솔마을 1단지 청구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의 리뷰 요청이 많아서 기존 순서보다 앞으로 당겨서 리뷰를 하게 됐습니다. 청구 아파트 1단지에 대해서 이 아파트가 재건축이 가능한지 혹은 재건축이 불가능해서 리모델링으로 선회하는 것이 더 나을지 먼저 확인을 해보고요. 재건축이 가능하다면 자력으로 진행할 때 다들 원하는 평형 배정을 받을 수 있는지까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추가로 이벤트가 있죠. 1기 신도시 특별법, 통합재건축, 역세권 특별법의 수혜를 받는다면 어떤 부분이 달라지는지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이 템플릿을 채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호객노노 앱을 열어서 정자역으로부터 동쪽에 위치하고 있는 이 아파트가 한솔마을 청구 1단지 아파트입니다. 기본 정보를 확인하면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110번지, 종전세대수 858세대, 준공연도 1994년 4월, 용적률 155%. 이 정보를 템플릿에 기입하겠습니다. 총 대지 면적은 디스코 앱을 통해서 확인해보면 토지란에서 54,260제곱미터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평형환산시 16,442평이고요. 토지 이용 계획은 3종 일반 주거지역이고 용적률 상한은 300%라는 뜻입니다. 이제 종후 세대수를 계산할 건데요. 재건축 진행을 위해서 통상 대지 기부 체납을 하며 시뮬레이션 할 때 저는 용적률 상한 300% 기준 기부 체납 비율을 15%로 가정해서 계산합니다. 16,442평 곱하기 0.85를 하면 재건축을 위한 순수 대지 지분 13,976평이 남았다고 표현하겠습니다. 용적률 300% 토지에서 33평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는 대략 토지 11평이 필요하고요. 13,976평 나누기 11평은 1270세대입니다. 재건축 종전 858세대에서 평균 평형 33평형 기준 재건축 종후 1270세대가 됩니다. 종전 평형의 평균이 약 30평 정도이기 때문에 분당에서 이 정도면 사업성이 훌륭한 편이며 자력으로도 재건축이 원활하게 진행 가능합니다. 평형 배정 및 분담금 확인해 볼까요? 호객노노에서 평형 구성을 봤을 때 19평, 32평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9평, 32평의 대지 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분당에서 3종 기준 32평 대지 지분이 18평대 나오는 곳이 드문데 이것만 봐도 사업성이 좋네요. 각각 기부 체납 15%를 가정하면 재건축을 위한 순수 대지 지분은 다음과 같고요. 각각 자력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보장된 최대 평형까지 계산해보면 다음과 같이 예상합니다. 여기서 종전 19평을 주목해 주시면 종전 19평형의 확실하게 보장된 종후 평형수가 25평이긴 한데 단지의 사업성이 워낙 좋기 때문에 종전 32평 이상 소유주들이 평형 선택을 하고 남은 대지 지분에 대해 정당한 값을 지불하면 종전 19평도 종후 33평까지 배정 가능할 확률이 높습니다. 단지의 사업성이 좋으면 종전 소형 평형도 평형 선택에 있어서 자유도가 이렇게 높아지게 됩니다. 다만 평형 선택의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 뿐이고 그에 걸맞게 분담금은 많이 내야 하는데요. 숫자로 설명드리면 종전 19평의 경우 종후 25평 배정 시 분담금은 약 2억 5천만 원이고 종전 19평형이 종후 33평 배정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때의 분담금은 약 5억에서 5억 5천만 원 정도로 예상합니다. 33평 배정 시 분담금이 확실히 크죠? 말씀드렸듯이 높은 평형 배정의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 뿐이지 기본적으로 종전 19평형은 본인이 가진 대지 지분이 적기 때문에 33평형 선택 시 부족한 대지 지분을 다른 소유주들한테 추가로 구입해야 하는 구조라서 분담금은 그에 상응하게 많이 내야 합니다. 그리고 종전 32평이 종후 33평 배정받을 시에는 분담금은 약 1억에서 1억 5천만 원 정도 나올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리고 여기 빼먹었네요. 순수 대지 지분. 지금까지 정리하면 리모델링 가능하고 재건축 사업성이 좋아서 자력으로 재건축 진행 가능하고요. 추가로 1기 신도시 특별법, 통합재건축, 역세권 특별법 중에 1기 신도시 특별법이나 통합재건축 둘 중 하나 이상에 해당될 수 있고요.
그렇게 되면 청구 아파트는 자력 혹은 특별법 통합재건축이라는 두 가지 이상의 선택권을 가지게 됩니다. 특별법 통합재건축을 통해 진행 시 용적률을 좀 더 받아오는 대신 대지 기부 체납을 추가로 해야 하고, 이때 제가 예상하는 분담금의 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종전 19평의 경우 종후 25평 배정 시 자력으로 진행했을 때는 분담금이 약 2억 5천만 원이었던 것이 1억 원 수준으로 낮아지고요. 종전 19평형이 종후 33평 배정 시 자력으로 진행 시 분담금이 5억에서 5억 5천만 원이었던 것이 약 3억 5천만 원에서 4억 원 정도로 낮아질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종전 32평이 종후 33평 배정 시 자력으로 진행 시 분담금 약 1억에서 1억 5천만 원이었던 것이 환급금 1억 5천만 원에서 2억 원 수준으로 분담금이 개선됩니다. 종전 32평의 경우에는 적당한 분담금을 내고 중대형 평형으로 배정받을 수도 있겠네요. 총평 정리하면 자력재건축 사업성 좋고, 자력재건축 혹은 통합재건축 특별법을 통해서 개발을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투자로 진행 시 전체 세대들의 분담금 부담이 확 낮아질 수 있다. 혹은 평형 선택을 3, 4평 높여서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청구 아파트에 대해서 리뷰를 해보았는데요. 청구 아파트의 사업성이 좋아서 리뷰가 비교적 깔끔했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다음 시간에도 구독자분들께서 요청해주신 단지 중에 한 단지를 선정해서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